안녕하세요, 먹구름입니다. 오늘은 첫 카메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카메라 유튜버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IT 리뷰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카메라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리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카메라 리뷰 영상을 꽤나 많이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질문을 받게 되더라고요. 카메라 추천 좀 해주세요. 카메라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사진이나 영상 프로 작가는 아니라서 전문가스러운 멋들어진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런저런 카메라 경험이 있기도 하고 오히려 같은 눈높이에 아마추어적인 시선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거창한 내용이나 특정 제품의 추천보다는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카메라를 고를 때 필요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산 혹은 용도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예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마까지 생각하고 왔는지를 모르면 추천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차를 사러 가도 똑같은데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신형 아반떼를 보러 갔다거나 예산이 500만 원인데 신형 레일을 보러 갔다거나 대충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못 사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 차종을 점 찍어둔 용도나 목적 그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꼭 맞춰야 한다면 중고를 알아봐도 좋고 그게 아니면 돈을 더 모아야죠. 별 수 있나요?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까지 투자 가능한지가 필요해요. 예산이 넉넉하면 그에 맞는 카메라를 사면 되고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눈을 낮추거나 중고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을 카메라 바디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렌즈 붙박이식 똑딱이 카메라가 아니면 렌즈 가격은 별도이거나 왠지 아쉬운 번들 렌즈 키트 그런 게 대부분이라서 추가로 용도에 맞는 렌즈를 구매할 예산도 잡아놔야 합니다. 보통 바디 한 개면 렌즈 하나에서 2개 정도 사용을 하는데 줌렌즈 하나, 단렌즈 하나 이게 되게 보편적이에요. 바디보다는 저는 렌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번들 렌즈를 장착하고 기본 24mm에서 오토로 찍으면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랑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물을 맛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입문용 추천 조합은 번들 줌렌즈랑 35mm나 50mm 이 중에서 35mm와 50mm 단렌즈는 순전히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번들 렌즈로 내가 선호하는 화각을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세한 렌즈 화각 선택법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용도인데요. 여행용이냐, 브이로그냐, 인물용이냐, 풍경용, 공연 촬영용 등등 이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뉘다 보니까 용도를 알려주지 않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추천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다시 물어봐야 하거든요. 이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제가 방금 언급을 했던 용도 중에서 순서대로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여행용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똑딱이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딱이는 오토로 찍고 대충 찍으면 최신 스마트폰 카메라랑 별반 차이 없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카메라가 작으면서도 센서가 1인치보다는 크롭 센서 정도 되면 더 좋아요. 그리고 브이로그 용도라면 촬영 특성상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똑딱이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사실 저는 1인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폰카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촬영하다가 폰도 봐야 하고 전화도 오고 이러면 촬영을 망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중도 있는 촬영을 하자면 어찌됐든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액정은 무조건 틸트나 스위블이 되는 그런 카메라를 구매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를 확인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안 되면 스마트폰이랑 똑같거든요. 브이로그는 촬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물 촬영 용도라면 저는 카메라보다는 렌즈를 우선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렌즈가 좋고요. 풀프레임 기준으로는 50에서 85mm 정도 되는 f1.8 이하의 단렌즈, 그리고 크롭 센서 기준으로는 30에서 50mm 정도 되는 f1.4 이하 정도의 단렌즈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데 이것보다 조금 더 조리개가 높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런 렌즈들 중에서 이제 어느 회사에 좋은 렌즈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결정하시는 편이 저는 순서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줌 렌즈가 더 편하긴 한데 이렇게 뒷배경을 흐리는 아웃포커싱이 빵빵하게 되는 건 단렌즈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해상력이 좋아요. 이걸 기준으로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내 예산에 맞는 카메라를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풍경 촬영용은 저는 이건 사실 무슨 카메라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옛날에 나온 DSLR 카메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뭘 찍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렌즈가 중요해요. 광각 줌 렌즈나 단렌즈는 취향에 맞춰서 하나 정도 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망원 줌 렌즈 하나, 이 정도 조합이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원하게 넓은 화각을 촬영하는 분들이라면 광각이 좋을 것이고 대상의 포인트를 하나하나 압축해서 주제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저는 망원 렌즈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렌즈 교환이 좀 귀찮은 그런 분들이라면 취미라는 가정 하에서 화질이 살짝 떨어질 수는 있지만 24에서 240mm 정도 이렇게 광범위를 소화하는 렌즈들이 있거든요. 그런 렌즈들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가능한 똑딱이도 있으니까 선택지는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촬영 용도인데요. 이건 사실 망원 줌 렌즈, 소위 말하는 대포 렌즈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줌 렌즈여야 돼요. 이게 단 렌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줌을 당기고 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폰카는 앉은 자리에서 디지털로 줌을 당기고 밀다 보니까 촬영 대상을 적절하게 담는데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단렌즈가 달린 카메라는 이게 사실상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단렌즈를 들고 내 좌석을 이탈할 수도 없으니까 줌 렌즈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좌석과 촬영 대상의 거리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단렌즈를 사용을 한다면 꼼짝없이 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망원 렌즈가 또 무겁기도 한데 비싸요. 그러니까 이쪽은 대체로 최신 카메라를 산다면 예산이 많은 분들의 영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좀 연식이 된 DSLR과 손떨방이 있는 렌즈 정도가 최선일 것 같고요. 손떨방이 없는 바디나 렌즈를 쓰면 미세한 손떨림에 화면이 지진이 나는데 사진은 어찌저찌 되더라도 영상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손떨방 되는 카메라나 렌즈를 사고 나서 직접 들어보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만약 무거운 게 부담이 된다면 저는 카메라보다는 공연 촬영용으로는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S22, S23 이런 울트라, 갤럭시 울트라를 사용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맘에 드는 카메라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엄청 오래된 카메라가 아니라면 구매하시기 전에 카메라 매장 가서 직접 한번 만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리뷰를 보고 그냥 구매하는 거랑 직접 손으로 들어보고 그립감도 느껴보고 하는 거랑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막상 샀는데 생각보다 무거울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그립감이 별로일 수도 있어요. 일렉트로마트 가보시면은 캐논, 소니, 니콘 카메라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만져보시면 좋고요. 후지필름은 압구정에 있는 파티클 이런 데 가서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다양한 카메라들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영등포에 있는 더 현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쪽을 방문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대체 무슨 카메라를 사라고 이런 질문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나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필터링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괜찮아 보이는 제품을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보고 나서 괜찮아 보인다면 직접 꼭 만져보시고 구매를 하세요. 그래야만 나한테 딱 맞는 용도의 카메라를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